제가 와일드 트랙 받은 뒤로 한 3주 정도 지났고요. 지금 마일이 2484마일을 달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2500마일 정도 달렸는데, 킬로미터로 치면은 1.6을 곱해야 되니까 뭐 여기 자막에 이제 계산된 킬로미터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꽤 많은 거리를 뛰었죠. 이 정도 거리를 뛰고 나서 느끼는 것은, 우선은 데일리 카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확실히 브롱코는 데일리 카로는 적합하지 않고, 확실히 브롱코라는 차는 오프로드 차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우선 데일리 카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연비고요.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연비가 지금 18.5 마일 퍼 갤런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이나 뭐 이런 컨트롤, 운전할 때 이제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차감 자체가, 특히 저는 이제 머드 타이어를 끼운 탓도 있는데, 아마 한국의 아우라뱅크스 순정을 타시는 분들은 좀 덜할 것 같지만,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이 꽤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속도 좀 빠르거나 아니면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이런 좀 낡은 아스팔트 길 이런 데 달릴 때는 이거 그 라인 컨트롤 되거든요. 이제 그 드라이빙 어시스트로 이제 선 밟거나 이러면 이제 핸들이 떨리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선을 밟았나? 그래서 핸들이 떨리나? 이런 싶을 정도로 이제 진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동이 온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풍절음 같은 경우도 가끔씩 진짜 좀 빨리 달릴 때, 70마일 이상 달릴 때 막 풍절음이 심해가지고 내가 어디 창문 열었나 그래갖고 여기 막 창문을 막 이렇게 닫느라게 닫는 스위치를 올려볼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경쟁차들인 오프로드 전용 차들에 비하면은 승차감도 훨씬 좋고 소음도 좀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도시명 세단이나 도시명 SUV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음과 진동이 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이드미러 거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사이드미러가 너무 뒤만 보게 돼 있어서,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제 거울부터 당장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저도 운전을 한다면 거울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광각 거울이나 그 볼록 거울을 달았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차를 좀 보고, 그리고 또 작은 차들을 놓칠 수 있어서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우선은 그냥 제 생각인데, 우선은 이 사이드 거울이, 이 유리창이, 사이드 이 옆 유리창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위에 아래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앞유리는 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좁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이드 미러는 이 앞유리보다 훨씬 낮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팔꿈치 지점부터 유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고개를 돌리거나 가볍게 시선만 옆으로 돌려도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사실 이 백미러를 보려고 시선을 백미러 쪽으로 가져가면 그냥 옆에가 다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그런 개방감 때문에 그 조그만 미러를 달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옆에 차가 오면 이 360 코파일럿 이 센서가 옆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옆에 차가 있으면 옆에 차가 있다고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는 솔직히 거울을 바꾸거나 뭐 거울을 튜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국은 도로 사정이 좁고, 그리고 골목골목 많고,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러뱅크스가 한국에 들어갔잖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아우러뱅크스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포드 코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 아우러뱅크스보다 트림이 낮은 트림들은 옵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모양도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가면 수입차고 어떻게 보면 이제 럭셔리 차로 분류가 될 텐데 그래도 좀 뭐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빅밴드 뭐 베이스 이런 거 가져가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한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힘들겠죠. 네. 자, 그렇다고 또 그 위로 이제 배드렌즈나 와일드 트랙으로 올라가기에는 우선 배드렌즈는 앞뒤 다 철제 범퍼기 때문에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와일드 트랙을 들어가자니 너무 비싸고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생산이 안 됩니다. 예. 와일드 트랙, 배드렌즈, 특히 와일드 트랙 하드탑 고정의 2.7L 엔진이잖아요. 그 옵션의 콤비네이션이 제일 생산이 느리게 되는 콤비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일드 트랙을 주문한 지 2년 만에 받았고, 만약에 와일드 트랙 한국에 수입을 했으면, 만약에 이제 포드 코리아가 와일드 트랙을 한국에 수입을 했으면 아마 아직도 못 받으셨을걸요, 한국에 계신 분들. 네. 그나마 아우러뱅크스가 사스카치 없는 아우러뱅크스가 제일 빨리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갖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과 트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포드 코리아가 아우러뱅크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도심 주행 대부분이시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프로드 뭐 말이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지만 사실상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가실 분들은 오히려 뭐 사스카치가 들어가 있더라도 뭐 다들 튜닝 하시지 않을까요? 더 좋은 타이어에 더 좋은 뭐 그런 것들 다 튜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아우러뱅크스가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받고 비가 온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주행을 해보면 차가 좀 크고 무겁기도 하잖아요. 브롱코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땅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턴을 하게 되면 특히 급한 턴 같은 거 할 때 턴하고 제가 이제 엑셀 밟아서 이제 코너 빠져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엑셀이 바퀴를 굴리고 그 바퀴가 이 젖은 땅이랑 같이 그립을 잃으면서 이렇게 스핀하면서 트랙션 컨트롤 워닝 들어오고 바퀴가 더 원하는 각도보다 더 이렇게 큰 각도로 틀리면서 이제 오버스티어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익숙해지면은 조심해서 턴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예전 차들을 볼 때 좀 턴을 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86 운전할 때는 뭐 특히 더 그랬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차가 뒤뚱하면서 그립을 잃어버리네 라는 느낌을 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특히나 저는 또 머드 타이어를 쓰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고, AT나 도심형 타이어 타시는 분들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속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냥 엑셀 꾹 밟으면 누가 이 시트를 확 등 떠미는 것처럼 쭉 앞으로 나가거든요. 느낌 되게 좋습니다. 파워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변속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 GM이랑 포드가 합작으로 만든 10단 변속기, 요게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와 힘을 내는 것보다도 애가 지가 알아서 뭔가 단수를 높이거나 내리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 브롱코 타시는 분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속이 내가 원할 때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만 엑셀 밟았더니 그냥 쭉 나가버리고, 그렇다고 또 뭐 그런 경우 갑자기 어느 정도 조금만 아직은 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속도가 붙으면 단수가 뚝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속기 불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이제 차에 제 운전 습관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가속을 좀 하고 싶으면 엑셀을 적당히 쭉 밟고 한 0.5초 있으면은 이제 RPM이 쭉 올라가면서 가속이 나오는 요 리듬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좀 연비 주행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속도에 크게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을 때는 거의 엑셀 페달에 발을 살짝 얹는 느낌으로 가면은 거의 RPM도 뭐 지금 55마일 가는데 1.55 RPM이거든요. 요 정도로 그냥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RPM을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엑셀을 컨트롤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기아 변속의 반응 속도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예상이 안 될 때 이제 불편한 거잖아요. 브레이크 밟을 때 소리 난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소리는 저는 이렇게 슉슉 이런 소리? 슉슉 이제 그 세차 특유의 어떤 삐걱거림이랄까? 뭐 그런 거 좀 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 와일드 트랙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동 걸고 출발할 때 기기깅 이런 소리가 좀 나요. 처음에 이 앞바퀴 아래쪽에서 좀 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엑셀을 천천히 출발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엑셀을 꾹 밟으면서 출발하면 기깅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고 진짜 한, 한 30m만 가도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요.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도 소리가 안 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정차할 때 뭐가 있는 건지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차 움직이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많이 얘기하시길래 저도 그런 현상이 있다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녹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녹이 쓸었다. 한국에 이제 들어간 차들이 하부에도 녹이 있고 어떤 분은 요 앞에 브롱크 앞에 저거 모르지? 트레일 사이트에 있는 저 나사조차도 녹이 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녹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볼트인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국에서 뭐 배에 싣고 오는 중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주차되어 있는 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 오프로드 체험 행사 했었잖아요. 오프로드 체험했던 거기에 투입되는 브론코들도 다 고객들한테 인도가 됐겠죠? 그거 다른 사람이 오프로드 탄 차라고 해서 포드코리아가 안 팔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막 흙 튀고 물 튀고 한 차들 그냥 싹 씻어가지고 그냥 인도받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오프로드 한번 체험행사 뛰었다고 그 차를 안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포드코리아가. 잘 모르겠지만 잘 깨끗이 다 청소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녹이랑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차가 녹이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쇠라는 게 녹이 쓸어야 정상이잖아요. 안 쓸 수는 없는데 단지 이제 새 차인데 벌써 녹이 쓸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머스탱도 진짜 산지 몇 달 안 됐을 때 들어올렸을 때 완전 다 녹투성이었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샀을 때. 지금 이 차는 제가 하부를 봤는데 깨끗했어요. 제가 이 와일드 트랙이 생산되자마자 생산 일자랑 받은 날짜가 3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생산되자마자 기차에 실어가지고 여기 조지아주로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 배드렌즈거든요. 제 배드렌즈가 5월 23일 날 생산 완료됐다고 제가 이메일 받고 사진도 받고 막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 텐데 지금 이미 배송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봐야죠. 그 파트를 좀 기다리느라 그 포드 공장 주차장에 몇 달 동안 서 있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부를 보면 어느 정도 녹이 쓸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카페에 뭐 사진을 올리든가. 다들 네이버 브론코 카페 회원분들 많으시죠? 그 카페 큰 브론코 카페가 3개 정도 있는데 뭐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데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 뭐 딜러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협력사분들 특히 뭐 튜닝 쪽이나 뭐 액세서리 쪽 이제 오프로드 쪽 이런 쪽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셔서 정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은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 한 번도 만나뵙지 못했지만 한국 가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 앞에 대시보드 요게 좀 불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왼쪽에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고 가운데 전자식 이제 창이 있는데 화면이 있죠. 화면이 있는데 이 전자식 창이 뭐 일단은 차량 상태를 좀 쉽게 볼 수는 있어요. 뭐 라인
벗어났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면 모드를 바꿔가지고 이것저것 옵션에 따라서 오프로드 모드, 뭐 연비 뭐 이런 거 모드, 뭐 여러 가지 모드를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속도계하고 RPM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보기 힘들어요. 그냥 이 게이지는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도 좀 가시적이지 않고, 올라가는 이 바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하든가, 색깔도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숫자인데, 아니 여기도 속도계 숫자가 나오고 옆에 아날로그가 또 있으니까 아날로그는 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날로그 계기판 쪽이 거의 죽는 공간이에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이 앞에 있는 이 전자 계기판에 있는 숫자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드라이빙, 여기 고츠 모드 있잖아요. 드라이빙 모드가 아니고 고츠 모드에서 뭐 에코 모드로 했을 때, 뭐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각 모드로 바꿨을 때 이 계기판의 테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하면은 이 계기판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약간 뭐 초록색으로 바뀌고, 뭐 나뭇잎 모양 위에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느 모드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스포츠 모드는 또 스포츠 모드로 딱 바뀌어서 차 옆에도 이렇게 막 속도감이 나는 어떤 그런 선 같은 것들이 좀 생겨요. 만화에 보면 이렇게 막 선 있잖아요. 밤 되면 이게 또 어두워져서 라이트가 켜졌으면 또 라이트가 켜졌다 이런 모양도 이제 다 밑에 나오고, 그런 부분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날로그랑 조그만 창, 이 두 개의 조합은 좀 아닌 것 같다. 큰 창으로 가든가 아날로그로만 가든가 좀 그런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브롱코 랩터는 아예 큰 창으로 했던데, 왜 제 생각엔 이거 몇 년 지나면 뭐 페이스 시프트나 뭐 이렇게 하면은 바뀔 것 같아요. 계기판. 예, 지금 이거 좀 브롱코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만이 좀 있거든요. 바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내장에 대해서 또 불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싸구려 재질이다 이런 부분. 이거 완전 무슨 뭐라 그러지 이거? 무슨 진짜 플라스틱, 완전 플라스틱 느낌,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앞부분은 좀 괜찮은데 와이드 트랙이라 그런가 좀 괜찮고, 그냥 플라스틱 질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싸구려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싸구려처럼 보인다기보다는 약간 좀 솔직해 보인다고 할까? 브론코 그 가격 6,900만원 한국 가격, 그다음 미국 가격도 뭐 있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거품을 뺐다, 쓸데없는 부분들을 뺐다, 뭐 이런 인상을 좀 주는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실제로 이거 오프로드 달리면 뭐 창문 열고 뭐 문짝 떼고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진짜 다 흙먼지로 꽉 찹니다. 이 차 안에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흙먼지예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뭐 제대로 오프로드 갔다 오시면.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막 무슨 럭셔리의 세무 재질에 뭐 가죽 재질에 뭐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먼지 잘 닦을 수 있는 재질이 최고죠. 물로도 잘 닦을 수 있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싸구려 재질을 쓰면서도 이 정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오히려 좀 칭찬할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질을 둘째치고 모양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도 앞에 필요한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고, 뭐 먼지나 물기가 들어가야 가선 안 될 부분에는 다 이렇게 고무로 딱 패킹이 돼가지고, 특히 핸들도 보시면은 고무로 싹 버튼을 다 씌워놨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럴만하다. 이유 있는 싸구려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네. 우리가 뭐 럭셔리 차를 원하면 럭셔리 차를 사야죠. 근데 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좁은 골목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달려야 되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좀 솔직히 적합하진 않아요. 순전히 차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타는 분들이 아니면은
진짜 어떤 실용성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격이 너무 잘 나왔어요. 중요한 게 6,900만 원이면은 와 지금 환율에 진짜 싼 건데. 포드 코리아하고 남는 게 있나? 그렇게 팔면? 아, 저 포드 코리아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포드 코리아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 네. 근데 진짜 6,900만 원. 미국에서 아우로뱅크스가 지금 ADM 그 마크업 딜러가 웃돈 붙여 파는 게 최소 10,000불인데 이걸 6,900에 판다고? 야, 씨, 대박이네. 거기에 쓸데없는 그 랑레일도 붙여서 주잖아요, 옵션으로. 근데 랑레일 왜 추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실수인 것 같아요. 랑레일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미국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굳이 랑레일이 아니지, 루프레일을 왜 굳이 추가를 했을까? 이거 루프레일 씌우면 이거 들 때 걸리거든요. 이거 루프레일이 이렇게 선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거 특히 앞에는 그나마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한 짝씩 떼는데 뒤에는 통짜여가지고 이거 안 떼질 텐데. 이거 왜 루프레일을 추가하셨을까요? 내년 모델부터 루프레일 떼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카페 그 커뮤니티 보니까 지붕에서 물 새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브롱코는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전혀 물 샌다는 이슈 없었고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고, 실제로 제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전혀 비가 새거나 뭐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습기가 차지도 않고, 그리고 자동 세차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도 다 괜찮다고 하셨고, 이 지붕에서 이게 이제 그 사운드 디펜딩, 그러니까 그 방음제가 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막 이런 가루 같은 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해도 막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는 거 전혀 없어요. 떨어지는 거 전혀 없고 괜찮습니다. 재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드탑이 이슈가 있어서 왜 다 교체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하드탑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이 햇빛 가리개, 이 선바이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 내리면은 거의 앞유리를 다 가립니다. 앞유리의 한 4분의 3 정도 가려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땡기면은 더 늘어나는데 이게 맥스예요. 여기까지 오면 딱 좋겠는데 요만큼은 안 가려줍니다. 예. 그래도 뭐 좀만 더 길게 해주지. 한 2cm 정도는. 좋아요. 불편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헤드렌즈 제가 받으면 이제 그걸로는 오프로드도 좀 가서 영상도 좀 찍어보고 또 즐기고 그런 와일드 트랙하고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 영상들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끝!